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연방대법관 인준청문회를 주도하는 공화당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도전자인 민주당 후보에게 기금 모금에서 크게 밀리면서 자리 지키기가 위험해졌습니다. 대법관 청문회의 또 하나 빅이슈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공화당 상원 의원이 음성이라는 증명 없이 청문회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캘리포니아와 뉴욕, 일리노이주를 비난하는 트윗으로 선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지 12일,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 만인 오늘 백악관 밖에서 선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하루 전날까지 격전지를 방문하면서 선거 유세를 할 예정입니다. 대선에 대해서는 공화, 민주 양당에서 모두 불안해합니다. 민주당은 전국 여론조사와 격전지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훨씬 앞서가고 있어도 불안해합니다. 반면 블로그를 가장 먼저 시작한 공화당 보수 칼럼니스트 앤드류 설리반은 바이든 후보가 큰 표 차이로 이겨야 공화당이 살아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백악관이 내놓은 경기부양책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다른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한 주일 사이에 5개 주에서는 50% 이상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컬럼버스 데이입니다.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는 시위대가 컬럼버스 데이에 반대하면서 링컨과 루즈벨트 동상을 끌어내렸습니다. 올해 마지막 노벨상 경제학상이 발표가 됐습니다. 돈으로만 계산하던 경매 방식을 효율성으로 적용해 의료 등에 공헌한 공로로 2명의 미국인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한 여성이 갖고 있던 재봉틀과 천으로 재봉을 배워 리본 사업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또 다른 한 주일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 대부분의 여러분이요.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다 선배님이시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인준이 되면은 연방 대법관을 하면서 굉장히 미국의 그 가치, 보수적인 가치 쪽으로 판결을 내릴 것으로 현재로는 예상하고 있는 에이미 코니 베럿 청문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나흘 청문회가 있고요. 예정대로라면 10월 22일에 인준 투표를 하는데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인준되지 않을까. 물론 그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감염되고 있는 의원들도 있을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뭐 모든 일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열리는 이 시점이 대선까지 이제 22일밖에 안 남았네요. 시간으로 따지면 500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 공화당은 완전히 정말 성전을 치르듯이 물론 거기에는 종교적인 것을 종교 자유를 보장한다 하는 성전도 있지만 낙태, 총기 권리, 이민에 대해서도 이 베럿 지명자가 친이민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을 학교 교수였을 때 학생들에게 많이 가르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켜서 투표를 해야지 된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반대죠. 공화당과는 정반대인데 하나의 이슈를 딱 잡았습니다. 지금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이 민주당 상원법사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 발언을 했는데 발언을 할 때
이 사람이 연방 대법관으로 되면 오바마 케어는 없어진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헬스케어 혜택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건강보험이 없어지는가 하는 것을 사진을 쭉 보여주면서 예로 들었습니다. 어린이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백내장에 걸려 있는데 제대로 수술을 받지 못해서 실명될 수도 있다. 건강보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그 병력이 있는 사람도 지금은 Affordable Care Act,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에이미 코니 베렛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연방 대법관이 되면은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공화당의 그 상원 척 그레즐리, 나이가 가장 많죠. 이분 80이 넘으셨습니다. 이분이 공화당 법사위원으로서 하는 얘기가 베럿 지명자는 아이가 7명이나 되는데 본인이 낳은 아이가 5명이고 입양을 해서 2명, 7명인데 아이 7명의 어머니가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모를 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분명히 그 베럿 지명자는 오바마 케어에 반대하는 사람이고요. 총기도 이제 날이 갈수록 그 포커스를 받게 될 텐데 지명자 자신은 미리 배포한 그런 그 오프닝 스테이트먼트에서 나는 나의 사적인 감정과 상관없이 헌법에 따라서 모든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베렛 지명자가 말하는 헌법, 법의 해석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하겠다. 나의 감정을 거기에 넣지 않겠다. 이런 얘기고요. 이미 자신의 감정을 넣지 않는다는 것이 성립이 됐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낙태에 반대하고 총기에 대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험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총기를 가질 권리가 있다라고 판결을 그동안 내렸고 많은 곳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문회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그 베렛 지명자가 여기서 강연하고 저기서 강연하고 뭐 했었던 많은 것들이 인터넷에서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여기서 상원 법사위원회에 아직은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도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참석을 하는데 위험하니까요. 뭐 마클리 유타주의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열흘 전에 본인이 양성 반응이다. 그리고 증세도 느꼈다고 했어요. 그 전날 조금 불편해서 테스트를 했더니 양성이다 했는데 그런 그 의원도 나오고 해서 리모트로 멀리서 이 청문회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마클리 공화당 유타주 이 상원 의원이 양성 반응에 걸린 것이 본인이 바로 이 베럿 지명자를 지명할 때 백악관에서 성대하게 이벤트를 했죠. 백악관 로즈가든과 실내에서 그때 백악관에 참석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허그하고 마스크를 갖고는 있었는데 안 낄 때도 많이 있었고 뭐 낄 때도 있었고 해서 10월 2일에 그 양성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이 10월 12일 딱 열흘 지났습니다. 오늘 처음에 이 청문회장에 등장할 때는 마스크를 썼었어요. 썼는데 말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말하더군요.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공화당은 대통령부터 지난 주말에도 백악관에서 행사하면서 마스크 쓰고 등장했다가 마스크 말하자면 벗어 버린다? 이런 형태로 마스크를 그냥 다운플레이를 했는데 공화당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마클리 의원도 역시 오늘 마찬가지로 말할 때 마스크 벗고 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의 상원 법사위원장이 지금 굉장히 수세에 몰렸습니다. 며칠 전보다 어제보다 오늘은 더 재선이 조금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가뿐하게 현역이라는 것으로 이겨낼 수도 있는데 지금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제이미 해리슨이라는 이분은 이제 전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민주당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의장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아프리칸 아메리칸 인구가 굉장히 많지만 민주당이면서도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의장을 지낸 건 이분이 처음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민주당 위원회의 의장이었고 뭐 지금은 전국위원회의 부의장을 하고 있는데 뭐
일을 한 경력이 많아요. 이 사람이 돈을 굉장히 많이 모으는 겁니다. 돈을 많이 모아서 지금까지 미국 상원 의원 선거를 할 때 분기별로 최고 액수를 지난 3개월 동안 모았습니다. 5,700억 달러를 모았다고 하거든요. 이 돈을 지금부터 어떻게 쓸 것인가 22일밖에 투표가 남지 않았는데 린지 그레이엄이 아주 지금 상원 청문회를 하면서도 이 청문회를 잘 이끌어서 아무런 실수 없이 이 에이미 코니 베렛을 연방 대법관으로 선거 전에 만들어내는 게 이 지금 공화당의 의석을 하나를 지키는 것이고 린지 그레이엄의 정치 생명을 지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면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캠페인을 시작을 하는데 오늘 원래는 예정됐었어요.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면 벌써 지난주에 플로리다주를 방문을 했을 텐데 방문을 하지 못하고 오늘 저녁에 방문을 하는데 방문하기 전에 트윗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특히 이제 3가지 트윗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부 민주당의 주를 비난하는 트윗이었거든요. California is going to hell. 아주 정말 캘리포니아 그지 같아지고 있어. vote 트럼프에게 그러니까 투표해. 뉴욕은 이미 has gone to hell. 지옥이 돼버렸지. vote 트럼프. 그리고 일리노이주에 대해서는 Illinois has no place to go. 일리노이도 도대체 뭐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가야 할 데도 없어. 슬퍼. 그렇지. sad, isn't it? 하면서 그러니까 트럼프에게 투표를 해. 전부 민주당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아마 공항에서 선거 유세를 할 것 같은데 플로리다주의 샌포드로 가고 그리고는 이번 주에 펜실베니아 격전지죠. 아이오와 또 한 군데 노스캐롤라이나 아이오와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금 전부 바이든 후보가 작은 폭이던 큰 폭이던 이 플로리다를 포함해서 앞서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주치의는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은 남에게 감염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청문회장에서 연방 대법관 청문회장에서 본인이 양성 반응입니다 라고 얘기한 지 열흘 만에 등장한 마이클 리 상원 의원이 제가 테스트를 했는데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듯이 대통령도 음성 반응이라는 얘기는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회복 중이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는데 당연히 회복 중에 선거 유세를 하니까 더 그 원기왕성한 모습도 보여주고 싶을 테고요. 그랬기 때문인지 월터 리드 병원에서 퇴원을 할 때 하얀색 셔츠를 입고 하얀색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얀색이겠죠. 대통령이니까 다른 색 입는 거 못 봤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 셔츠를 입고 셔츠 안에 슈퍼맨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쫙 그 셔츠를 벌려서 슈퍼맨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사람들이 말리고 말려서 못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부터 슈퍼맨의 모습을 보여주는 선거 유세를 하게 될 테고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에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에서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잡는 것을 아주 더할 수 없이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 하는 것을 앤서니 파우치 박사의 목소리를 실어서 지금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의 목소리를 쓴다는 것을 허락을 받지 않았고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까지 말하지는 않았지만 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앤서니 파우치 박사나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백악관의 태스크포스 다른 과학자, 의학자들이 대통령과는 시각이 다른 더 조심해야 되고 마스크 써야 되고 거리 두기를 해야지 된다고 할 때 대통령이 파우치 박사를 비난도 했고 또 많은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딥스테이트야. 트럼프 대통령을 망가뜨리려고 저러는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우치 박사의 힘을 빌리고 싶어 하는 것은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보다는
앤서니 파우치 박사의 말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나는 50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부터 지금까지 전국 보건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염병 이쪽 관련 일을 많이 하고 에이즈 때도 그야말로 선구자였었죠. 나는 그렇게 일을 해오는 50년 동안 어떠한 정치인도 단 한 명의 정치인도 지지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런데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에서 내 목소리를 부분적으로 싹 빼서 가져다 쓰지 않느냐라는 얘기고요. 파우치 박사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본인의 얘기예요. 대통령이 아니라 많은 의료계 있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을 느끼면서 일을 했어요. 그런 많은 의료진들을 포함한 그런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고 얘기한 것이다라고 아무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 가볍게 전해드릴까요? 여기까지만 가죠. 일단 여기까지만 가고 지난 주말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밖을 나가지 않고 미팅을 한 것은 2,000명에게 초대장을 보내서 한 400~500명 왔다고 하고요. 그런데 보면은 동원이라고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똑같은 셔츠를 입고 그리고 한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이 많은 사람을 백악관에 보냈다고 하고요. 블랙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이지만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해야지 된다고 주장하는 여성입니다. 그 여성이 토요일 같은 날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벤트를 열고 많은 곳에서 사람들을 몰고 와서 돈도 지원을 했다고 하고요. ABC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그 돈이라는 것은 비행기도 타고 와야지 되는 것이고 비용이 있잖아요. 호텔도 있어야지 되는 것이고 백악관 구경도 한번 하고 지지하는 대통령도 한번 멀리서라도 대통령은 2층 발코니에서 있었고 그 사람들은 아래층에 있었으니까 거리두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따닥따닥 붙어 있었습니다. 마스크는 하라고 했지만 중간에 마스크를 벗은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인 사람들은 100인은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걸리기 전에는 로즈가든 백악관에 의자를 점잖게 놓고 사람들이 돈 많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힘이 있거나 다른 권력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벤트를 했고 그 이벤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 이후에 테스트를 받았더니 감염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감염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테고요. 그러나 토요일에는 거의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라티노가 대통령이 2층에서 연설하는 것을 올려다봤는데 의자도 없었고 화려하지도 않았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지지율은 격전지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훨씬 앞서가고 있고요. 538은 오늘 어제와 같네요.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 86%,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 14%, 이코노미스트는 어제보다는 1% 내려갔네요.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 어제는 92%로 보더니 오늘은 91%,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 9%. 미국의 538이나 영국의 The Economist나 전부 지금 약 350명 정도는 선거인단 표를 확보를 한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세계적으로 소문난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오늘 컬럼버스 데이인 건 모르셨죠? 모르신 분 많으시죠? 저도 알아졌다 몰라졌다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그만큼 여러분과 저의 머릿속에 요즘 꽉 차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절대로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 스스로 경계해야지 될 그럴 단계거든요. 그리고
아니 왜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번 대선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고 있을까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10월 12일이고 연방 할러데이 컬럼버스 데이 맞죠? 자꾸만 그 요즘에는 왜 그 큰 일이 있으면 그 모든 일들은 다 크고 모든 일들은 다 작은 똑같은 무게의 일이긴 합니다만은 있게 됩니다. 연방 할러데이인 컬럼버스 데이 뭐 안 지키는 곳도 많이 있고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뭐 원주민의 날 이렇게 바꾸는 곳들도 굉장히 많고요. 리버럴한 주, 특히 이제 리버럴한 도시에서 더욱 그런데 15세기에 이탈리안 그 탐험가 그 크리스토퍼 컬럼버스가 뭐 미국을 발견한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리하여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됐는데 오레곤주의 포틀랜드가 워낙에 그 진보적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컬럼버스 데이에 대해서도 그 어느 지역보다도 먼저 이 반대를 해왔었고 어제 저녁에요. 오레곤주 그 포틀랜드에 있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동상과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동상이 내려지고 뭐 붉은색으로 보기 흉하게 페인트 칠이 돼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컬럼버스 데이를 싫어한다며 원주민 데이를 얘기를 한다며 아브라함 링컨이 1862년도에 남북전쟁 끝나고 나서 결국은 그 노예를 해방시킨 대통령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왜 그의 동상을 끌어내렸을까? 네. 아브라함 링컨이요. 그 노예를 해방하기 전에 어느 주라고 하던가요? 미네소타 주였던가요? 네, 미네소타주 맞네요. 그 남북 전쟁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그 백인 그 정복자와 뭐 백인이 정복자잖아요. 정복해서 오랜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렇게 세계의 지도자가 됐지만 백인 정복자와 분쟁을 일으킨 노스다코타의 38명을 교수형에 처해라 하는 그것을 승인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뭐 노예 해방을 하고 많은 것을 했어도 어쨌든 그건 너무 중요한 상징인데 그런 대통령의 동상을 세울 수 없어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루즈벨트 대통령의 동상은 왜 내렸는가? 이 티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지만 결국은 이 컬럼버스 데이를 그래 공휴일로 해라. 하고 했었기 때문에 물론 컬럼버스 데이를 처음에 어느 쪽에서 하고 그리고 이 같은 연방의 공휴일을 받아들인 곳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은 곳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루즈벨트 대통령은 컬럼버스 데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동상을 끌어내렸다는 겁니다. 이게 아메리칸 인디안뿐만이 아니라 선거철에 가장 중요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외하고 나서 인종차별과 연관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연방 그 대법관 그 청문회에 나서고 있는 베렛 후보가 이민에 대해서는 친이민적이 아니라는 것도 계속 꼭 연방 대법관 청문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대선까지도 연결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은 그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뭐 헬스케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에서 베럿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컬럼버스 데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뭐 오늘 우편 투표가 시작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편 투표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이쪽에선 이쪽 나름대로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불만을 말합니다. 공화당의 불만은 여기저기서 한 5군데 정도 돼요. 뭐 뉴욕을 포함해서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 등등에서 우편 투표 용지가 뭐 그게 2번이 배달이 됐다. 뭐 이런 얘기요. 무더기로 뭐를 잘못했다 하는 그런 일들이 공화당 측에서 지금 비난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편 투표 용지가 2번 받으셨다 하시는 분들이 한 인분 가운데서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일이 왜 일어나냐면은 우선 본인이 주소지를 바꾸지 않았다든가 유권자 자신이요. 이사를 가고 나서 뭐 그 주소 바꾸는 것을 뭘 좀 잘못했다던가 아니면 이미 숨진 사람인데 뭐 사망 신고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던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카운티 선거 관리국에서 실수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우편 투표 용지를 2번 받았다 뭐 이런 경우에는요. 절대로 2번을 그 사람이 설령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지도 않겠지만
그 두 개로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투표 용지를 계산을 할 때 뭐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인이요, 서명과 대조를 해서 한 번만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민주당이 공화당에게 불만을 하는 것은 지금 텍사스주가 가장 좀 강하고 오하이오주도 마찬가지인데, 텍사스주에서 무슨 뭐 인구가 200명도 살고 있지 않는 카운티에도 우편으로 투표 같은 것을 해서 딱 넣는 드롭박스 있잖아요. 우표남, 선거 용지를 넣는 우표남이 하나밖에 없고, 인구가 뭐 몇백만 명인 곳도 뭐 하나밖에 없고, 뭐 400 몇십만 명 되는 그런 곳도 하나밖에 없고 하니까, 이게 요즘에 텍사스의 공화당 주지사가 그 마련을 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텍사스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편 투표를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편 투표는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게 말이 되느냐 하고 법적 소송이 되고, 지난 주말에 연방 판사가 주지사가 틀렸다라고 했는데 주지사는 또 항소한다고 하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다 서로 이제 불만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무엇을 봐야지 되냐면은 시스템적인 투표를 방해하기 위한, 내지는 투표를 나에게, 우리 당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부정과 조작이냐, 아니면 실수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지켜봐야지 되는 것이고요. 미국이 인구가 3억 몇천만 명, 3천만 명, 4천만 명 되고, 유권자가 또 그 가운데 반 정도는 되고 하는데, 어떻게 1개,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가 아닌 것 가운데서 실수가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실수를 줄여가는 과정이 민주주의 과정이고, 그리고 의도적인 것은 사실 실수라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으로 보시면은 되고요. 그리고 왜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금 서로 굉장히 지금 예민해져 있거든요. 민주당이 아무리 그 바이든 후보가 무슨 CNN의 여론조사 결과 16포인트 앞서간다, 격전지에서도 뭐 필라델피아에서도 7포인트 이상 앞서간다, 오하이오주에서는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8% 정도의 차이로 앞서갔는데 지금은 비슷하거나 이 바이든 후보가 앞서간다, 이런 얘기가 나와도 민주당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공화당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힐러리 클린턴이요, 2016년도에도 뭐 90 몇 퍼센트, 99%, 8%, 92%가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은 걱정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민주당의 이 걱정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보실 때요, 라스무센 하면은 거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막 좋은 것만 내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무슨 예를 들어 MSNBC라든가 CNN이라든가 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가 리버럴 하니까 민주당에 좋게 여론조사를 낸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볼 때는 당과 상관없이 여론조사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Real Clear Politics, 시사주간지 타임의 회사이기는 합니다만은 여러 그 여론조사를 모아서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사실은 더 신뢰를 받을 만한 게 쿡 리포트라고 있습니다. 쿡 리포트는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의회 지도자들에게 여러 가지 그 여론 같은 것을 조사를 하고 분석도 하고 해서 이제 보내주거든요. 이 쿡 리포트에 뭐 여러 사람이 있죠. 뭐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 쿡 리포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지금 그 민주당이 2016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는데, 특히 이제 쿡 리포트 가운데서도 이 데이브 와서먼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때와 2016년과 지금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힐러리 클린턴이 문제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했고 기대감도 있었고 하는데, 4년을 지내보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세금 문제 있고, 지난 주말에 또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 뭐 기업도 200군데가 넘고 개인도 뭐 수백 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뭐 여기저기에 호텔 등등을 이용을 하면서, 외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만큼이나 돈을 벌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기에 대해서
둘째 아들 에릭이 뭐 나와서 우리 아빠 손해보고 있어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뉴욕타임스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본인의 호텔에 가서 선거기금 모금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지금 2016년도에는 없었던 것이고 그때는 이제 비즈니스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것들로 볼 때 분명히 그 트럼프 대통령은 죄송합니다. 이 지금 5점이 4년 전보다는 드러난 것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텍사스가 퍼플이 돼가고 있고 애리조나는 블루가 돼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선거 치르기 일주일 전이었었죠. 그 헐리우드 뭐 어떻게 여성들 돈 많은 남자는 아무렇게나 주물러도 돼. 뭐 돈이 있고 인기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 대통령 후보와 격차율 많이 벌였었죠. 그때 벌어졌었던 격차율이 6%, 많게는 한 7%, 6.9%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따질 때는 지금 적어도 10% 이상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화당이 지금 트럼프 당이지 공화당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납니다. 저는 이제 블로그 기사를 제일 처음 보기 시작했었을 때가 그 앤드류 설리반이라는 사람, 그 당시에 데일리 디쉬라고 해서 지금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블로그를 하지만 이분이 제일 처음 했고 너무나 그 당시에 블로그에 사진도 좋았고 딱 한 아이템에 하나밖에 안 쓰는데 사진도 너무 좋았고 촌촌살인이고 이분이 그 로만 카톨릭이거든요. 태어나기는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 1984년도에 와서 미국 시민권자고 보수고 뉴 리퍼블릭이라는 잡지의 편집장을 했었고 뉴 리퍼블릭이 약간 센터 레프트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센터 레프트이기는 합니다만은 많은 민주당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뭐 모든 사람에게 헬스케어를 줘야 된다던가 유니버설 헬스케어 플랜이라든가 이런 것에 해서 이분이 데일리 디쉬라는 것을 쭉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일주일 1년에 365일 해서 요즘은 뭐 뉴욕이라든가 이런 데에 칼럼만 쓰고 있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정말 그 보수인 거예요. 보수의 뿌리인 사람인데 공화당에서 지금 바이든이 승리를 해야지만 공화당이 상처를 꿰매고 소독을 하고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바이든 승리만이 공화당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족벌 정치도 끼리끼리 정치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 아마추어끼리 그런 것도 없앨 수 있는 것이다. 바이든이 크게 승리를 해야지만 랜드슬라이드 승리를 해야지만 미국에 기적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해야지만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에 낸 상처를 지지고 추가 감염을 막을 것이다. 우리는 4년 전에 공화당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지만 이해할 만하다. 그 당시로 여러 가지로 4년 봤으면 됐지.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이 분열을 계속 보고만 가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앤드류 설리반이라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뭐 지금 공화당에서도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측이 많지만 안심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4년 전에 경험을 했었던 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4년 전과 지금이 환경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힐러리 클린턴과 조 바이든은 호감도에 있어서나 불호감도에 있어서나 영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도 민주당도 안심하지 못하고 공화당은 테드 크루즈 텍사스가 지역구인 티파리의 지지로 당선이 된 연방 상원 의원이 이번 선거를 치르고 공화당은 정말로 완전히 그 피해 숙청을 당할 것이다. 이 블러드 배쉬라는 그 단어를 써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투표 결과는 누가 누구에게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네거티브다라는 반응은 아직 내놓지 않았지만 선거 유세를 거의 날마다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또 변수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으나 시간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경기부양책은 여러분들 선거 전에 통과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기대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엄청 숫자가 커졌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 백악관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유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 반대하는 것이 그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 당으로 볼 때는요. 지금 백악관에서 1조 8천억 달러로 했죠. 그럼 민주당 것보다 조금 작고 공화당 것보다는 많이 뭐 2배 이상 액수가 큰 그 편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장관 또 비서실장을 시켜서 의회에서 지난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조금 남은 기금이 있는가 봅니다. 그거 빨리 써라 하면서 1조 8천억 달러짜리 이거 어떻게 좀 해봐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낸시 펠로시가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이 1조 8천억 달러 경기부양책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부양책인데 테스트를 한다던가 사람들을 추적한다던가 아니면 치료한다던가 그런 것조차도 전혀 돈이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공화당에서는 액수가 너무 많다. 대부분의 그 정치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 1조 8천억 달러. 원래 민주당에서는 3조 4천억 달러를 얘기를 했다가 뭐 2조 정도로 내렸죠.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과정만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요. 아마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도 많이 전해드리게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 살기 좋은 20군데 도시.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 20군데 도시에서 한국 분들이 그 사시기도 하겠다. 덜어. 뭐 조금씩은 어디나 다 사시겠죠. 몇 분씩 이렇게는 몇십 분씩은. 그러나 많이 좀 그래도 뭐 작은 그 커뮤니티라도 형성될 정도로 살겠구나 하는 곳은 별로 없어요. 지금 liability.com에서 7년째 한 100군데 도시 정도, 도시가 얼마나 많겠어요, 미국에 선정을 해놓는데 이게 매년 기준이 바뀝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커넥션 또 스페이스 같은 것도 있어야지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성장의 기회는 어떤가, 그리고 생활비는 많이 드나, 또 아웃도어는 이번에 더 중요해졌겠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재택근무를 말씀 안 드렸어요. 재택근무는 가능한가 하는 것을 쭉 조사를 했는데 넘버1이 콜로라도예요. 항상 그렇죠. 콜로라도 포트 콜린스라는 지역. 인구가 17만 명밖에 안 되는데 로키 마운틴 하이 존덴버가 그 오래전부터 얘기한 공기 좋고 물 좋고 하는 이 근처는 한국 분들 좀 살고 계시는 것 같네요. 하기는. 그리고 두 번째가 미시건주의 앤아버. 인구가 작아요. 살기 좋은 도시 보면은 로스앤젤레스가 시가 400만 명인데 이런 곳은 20만 명도 안 돼요. 11만 9천 명밖에 안 되고 세 번째가 메디슨 카운티 다리의 메디슨입니까? 위스콘신의 메디슨. 여기는 좀 인구 많네요. 그나마 25만 명인데 여기는 대학촌이기 때문에 특히 젊은 세대 밀레니얼 뭐 최근 졸업했다던가 그런데 은퇴한 사람들도 많이 산다는 거죠. 미시건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한번 그 도시 이름만 불러드릴까요? 제가 세 번째, 네 번째까지 했습니까? 미시건 돌아가세요. 열리지를 않고 있어요. 어떤 그 웹사이트에 따라서 굉장히 늦게 열리는 곳이 있죠. 네, 열렸습니다. 베스트 2020에 미국에서 살기 좋은 곳. 네 번째가 메인주의 포틀랜드입니다. 메인주의 포틀랜드 뭐 포스트카드에 딱 그 나오는 그런 곳이죠. 완전히 미네소타의 로체스터 뭐 몇 번은 안 불러드릴게요. 노스캐롤라이나의 애쉬빌 6번째입니다. 그리고 7번째가 캔사스의 오버랜드 파크. 이 영화에 나왔던 노스다코타의 파고 아주 추운 곳이죠, 겨울에. 그리고 그 더럼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전부 그 한국 분들 많이 살고 계시지는 않는 곳이네요. 오하이오 주의 컬럼버스로 오면은 이제 인구가 좀 많아집니다. 이게 11번째거든요. 인구가 한 90만 명 돼서 그리고는 네브라스카의 링컨, 노스캐롤라이나의 샤롯, 노스다코타의 비스마크, 아이오와의 뭐 어떤 거 뉴욕의 알바니가 나오네요. 16번째. 그런데 뉴욕의 알바니는 인구가 이렇게 작나요? 9만 6천 명밖에 안 되는데 이민자가 많으니까 거기는 캔사스의 로렌스,
18번째가 솔트레이크 시티입니다. 아, 여기도 정말 포스트카드에 나오면 탁 그 하얗게 뒤에 뒷배경으로 산으로 돼 있고 건물이 쫙쫙 올라서 있는 오레곤주의 그 카빌리스도 한국 분들 좀 살고 계시겠네요. 20번째가 다시 저쪽 시골로 가서 아이오와의 아이오와3. 물론 아이오와3는 학교도 있고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살기 좋은 곳은 도시가 아닌 곳이 많더라. 그러네요. 또 확인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올해는 어찌 이리 빨리 노벨상이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마지막에 경제학상을 발표를 하잖아요. 미국 교수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교수인데 스탠포드 교수분들이시던가요? 폴 밀그럼과 로버트 윌슨. 경매하면은 우리는 사려는 사람은 가장 싸게 사려고 하고 팔려는 사람은 가장 비싸게 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경매 방식을 바꿨답니다.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뭐 그 복잡한 건 잘 모르겠고요. 한마디로 실용 단계에 오면은 이 라디오 프리퀀시라는 방식이 상품하고 서비스에 있어서 이윤에만 집착하지 말고 최대 그 효과를 내릴 사람한테 팔아라. 왜 집 파는 사람이 나 저 사람한테는 이 아까운 집을 팔 수가 없어 하는 뭐 그런 방식처럼요. 그래서 가장 많이 적용된 게 의료상 최대 효과를 냈답니다. 이게 이제 매도, 매수 이런 관계에서 그런 게 형성이 되는가 봐요. 국가에서는 1994년도에 처음으로 이 두 분의 새로운 경매 방식, 라디오 프리퀀시라는 이런 것을 적용을 해서 국가에서 적용하고 나서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많은 공헌을 했고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로 결정이 되는 거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세계적으로 소문난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한국 TV,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어떻게 10초 동안 하죠? 한 여성분이 직업을 잃었는데 집에 있는 것이라고는 재봉틀 1000, 재봉질을 할 줄도 몰라서 유튜브에서 보고 리본을 만들어서 돈이 없어서 친구 딸 생일에 그것을 만들어서 가져다 줬더니 사람들이 나도요 해서 큰 지금 사업가가 됐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